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판례는 임차권 등기권자와 배당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마지막으로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차권 등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제가 칠판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이 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강제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5다 33,039호 배당이익 판결 관련된 판결 요지가 있습니다. 판결 요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서 본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 사건의 어떤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달입니다. 편의상 A로 표시하겠습니다. A라는 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 그 이후에 1999년 7월 달에 A라는 분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늦게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뒤에 한 달여 후에 1999년 같은 해입니다. 8월 달에 B라는 은행에서 건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1999년 같은 해입니다. 11월 달에 A라는 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2002년 10월 달에 B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했습니다. 즉 임의경매 신청이지요.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뒤에 2004년 3월 달에 3월 2일입니다. 배당 기일이 지정이 되어서 배당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 A라는 분은 본인이 임차권 등기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B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을 적에 A 임차인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1심 집행법원입니다. 경매법원이죠. 1심 집행법원에서는 이 A에 대한 배당을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러니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안 했잖니. 안 하니까 우리 이제 배당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분이 배당길래 딱 가보니까 자기한테 배당표상에 전혀 배당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배당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습니다. 배당 이의 제기해가지고 2심이 제기, 원심 사건인데, 원심 판결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은 이 임차인은 그동안 쌓아왔던 대항력이라는 그 막대한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또 나아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상실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집에 경매가 넘어왔다 그러면 이런 임차권 등기권자는 법원에다 권리 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된다. 따라서 A 이 사람에 대해 배당 배제하지 말고 배당해줘라. 배당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3심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A가 원고였습니다. B 이 사람이 피고였으면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요. 대법원 2005다 33,039호 배당이 사건이란 말이죠. 3심 저 대법원에서는 2심 원심 판단이 맞다. 원심 판단이 맞으니까 A한테 배당을 해 주어라. 이렇게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당의 부동산에 보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했다. 그 사람이 뭐 자기 전세금을 다 받든 말든 낙찰자에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낙찰자에 내가 대금을 완납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면은 그 사람은 나가야 된다. 안 나간다. 이랬을 적에 낙찰자는 그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명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명도 집행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이제 부여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랬을 적에는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배당을 또 안 해주네? 배당을 안 해준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요.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B 저당권자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입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즉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이게 경매 기입등기인데 이때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압류 효력이. 자, 그런데 보니까 이 A라는 이 임차인은 예를 들자면 말이죠.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요거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있느냐 아니면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 이후에 요걸 2번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임차권 등기를 하였느냐. 때로는 낙찰자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은 신경 쓰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나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신경 씁니까?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춘 그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구나. 이랬을 적에는 언제 했지? when입니다. 언제? 임차권 등기를 언제 했지? 이것만 우리 확인하자 이겁니다. 언제 했지 보니까 그 기준 시점이 임의경매, 강제경매. 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면 임의경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면은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이 됩니다. 어쨌든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먼저 앞서 임차권 등기를 1번처럼 했다 그러면요. 그럼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2번처럼 이때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리야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만약에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즉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일, 뭐 예를 들자면 임차권 등기를 이때 했고요. 여기가 이 별표를 배당요구 종기일로 보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 이 사람은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됩니다. 배당 절차 참여 안 된다. 그런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지? 1억이다 그러면 낙찰자 1억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인수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하였다? 언제 임차권 등기했지? when? 언제 임차권 등기했지? 그 기점은 뭐? 경매 기입 등기일 기준에서 먼저 앞에 했느냐, 뒤에 했느냐. 앞에 했으면 우리는 마음 놔도 됩니다. 이 사람 당연히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혹시 모릅니다.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이분이 단지 뭐다, 임차권 등기가 해놓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신 권리신고에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안 했네? 제출 안 했으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배당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이 A 입장에 배당 나 안 받아도 돼. 근데 1억은 어떻게 하면 낙찰자한테 받으면 돼. 그럼 낙찰자가 낭패를 본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배당기일 날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3일 전에 경매법 개 가셔가지고요. 배당표 열람 신청을 해보시는 거죠.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배당표상 얼마를 배당받는가 이걸 보시고 만약에 내가 볼 적에 이 사람 1억 다 받아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법원에서 배당표 작성하기로는 5천만 원밖에 배당표를 작성 안 했다. 이랬을 경우는 임차인 A를 만나가지고요.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이분은 이래나 저래나 자기 전세 보증금 1억 다 회수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만나자 그러면 당연히 만나겠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당신 1억 다 받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5천만 원 배당표를 작성했더라. 따라서 배당기일 날에 5천만 원 배당 금액에 대해서 배당 이유를 제기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코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련 경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보시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매 사건 번호가 사건 번호에서 지역 가렸습니다. 광진 구이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제 신건해가지고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 기준에서 입찰 5일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1차 기일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다기보다는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시길 임차인란이 있거든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전모 씨라는 분이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하셨어요. 본인이 임차권 등기 먼저 하셨거든요. 이분의 전입신고는 2017년 2월 17일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강제경매 기입 등기일은 언제입니까? 2020년 7월 2일이지요.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지요. 확정일자도 먼저 받아놓고 임차권 등기자랍니다. 임차권 등기 하셨거든요. 재밌는 사실이 이번 이제 화면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확대해 가지고 조금 더 할까요? 네. 전모 씨 이분이 배당 신청을 하셨어요.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9월 21일인데 끝났는데 6월 28일 날 배당 요구했으면 1년 하고도 3개월 전에 배당 신청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보니까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에 대한 기입등기 언제 했습니까? 2020년 7월 2일이죠. 이 날짜에서 등기부등본상에 기입등기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 6월 28일이면 이 물건 아직도 경매가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배당 요구하느냐 이거지. 이게 이 날짜가 뭐냐니까 여기 임차권 등기된 날짜 있지요. 2019년 6월 28일이죠. 요 날짜입니다. 결국은 이분은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첫 번째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아이고 두 번째 임차권 등기 했네. 야 그러면 임차권 등기 날짜가 2019년도 6월 28일인데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등기부등본은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했다. 이때 웬 언제 임차권 등기했느냐?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기입 등기를 이전에 했느냐 이후에 했느냐 우리 이것만 따져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잠깐만요. 등기부등본상에 갑구와 을구 이렇게 나눠지네요. 갑구와 을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강제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2020년 7월 2일날 접수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등기 원인란이 있고 접수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접수 날짜 이걸 기준해야 됩니다. 접수가 뭔데? 관할 등기소에 이 사건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된 날짜가 2020년 7월 2일이니까 이때로 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채권자 전모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차권자도 보니까 전모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경매 신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은 또 임차권 등기, 주택임차권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셨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접수 날짜가 있고 등기 원인 날짜가 있죠. 등기 원인 날짜 보면 2019년 6월 24일이죠. 6월 24일인데 접수 날짜는 6월 28일이잖아요. 이게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라는 겁니다.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항상 접수 날짜를 기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6월 28일인데 요 날짜가 강제경매 기입 등기일인 2020년 7월 2일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기입 등기일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일.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구나.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임차권 등기를 하시니까 당연 배당권자다. 이게 따라서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어서 그 관련 판결 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5-3339호 사건 개요입니다. 칠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달에 원고 임차인입니다. 이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입주를 하셨어. 그 이후에 99년도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한 달여 후에 건전한권자가 건전한권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원고 임차인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2002년도 10월 달에 피고, 즉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건이더라. 자, 두 번째 원고는 피고 건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으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법원, 즉 1심 경매법원입니다. 원고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를 시켰다. 이에 원고 임차인은 배당기일 날 배당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러다 보니까 2심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권자는 당연 배당권자에 해당된다며 배당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저당권자가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하였죠. 대법원 2005-3339호 판결 요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며, 우선 변제권 가집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그 임차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이 자체 상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는 담보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입니다. 즉 경매 기입 등기 전이죠. 처음입니다.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상 대법원 2005-3339호 배당이의 판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